안녕하세요. 오늘 어디 할 차례인가요? 면접할 차례죠. 136페이지 면적을 봅니다. 면적. 우리가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전체 12문항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문제가 간혹가다 이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돼요. 계산 문제 출제되는데 그 계산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면적에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제가 학교로 공부하실 때 계산 문제 포기하지 말라 그랬죠. 계산 문제 포기하시면 합격할 수가 없어요. 1차 자체를. 그래서 몇 문제, 뭐 8문제가 나올지 10문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계산 문제를 포기하게 되면 합격권에서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계산 문제 좀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면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뭐 이따가 공식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저 137페이지 보시면 기타 쪽에 보면 공식이 있어요. 그죠? 기타에 보시면 축척과 거리, 면적과의 관계 해가지고 축척 n분의 1 이꼴 실제 거리분의 도상거리 그런 식이 있는데 결국은 곱하거나 나누는 거잖아요. 맞죠? 곱하거나 나누는 근데 그 정도의 계산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것도 어렵다고 막 다들 그러는데 이 정도 공식이 어려우면 학계론이나 세법이나 계산 문제 아예 못 푸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계산 문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편하게 공부하세요. 편하게. 자, 면적에서는 이제 우리 교재 2페이지 정도로, 그러니까 거의 뭐 2페이지보다는 1페이지죠. 136페이지하고 137페이지 중간 정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게 다예요. 면적에서. 이번에 그 면적은 뭐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면적은 어디에만 등록이 되냐면 장에만 등록이 돼. 면적은 장. 그래서 장은 무엇이다?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 근데 지난번에 시험에 면적은 토지대장하고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등록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X가 되는 거죠. 쉽게. 면적에서는 이제 알아야 될 내용들이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면적이란 무엇이냐? 면적의 의. 그 다음에 면적은 측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면적은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측정 대상.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이 선정이 되면 면적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이냐. 측정 방법. 그 다음에 면적을 이제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면적 어디다 등록한다? 면적은 장에만. 근데 면적을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면적을 이제 그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 등록을 할 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단수 처리를 해야 돼요. 단수 처리해야 되는데 끝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무엇이냐면 기타예요. 기타. 그래서 주로 이제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이 면적 측정 대상하고 등록에 대한 단수 처리 쪽에서 시험에 출제가 많이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등록 단위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 토지의 등록 단위를 얘를 필지다 이렇게 필지라고 하고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필지의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필지의 넓이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면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넓이의 개념은 넓이는 수평. 이 수평 면상의 무엇이다? 수평 면상의 넓이다 이렇게 돼요. 만약에 이게 뭐라고 나오면 틀릴까요? 경사면상이다. 지표면상이다. 그러면 X 이렇게 돼. X 수평 면상.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 자체는 이렇게 경사가 져 있어도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거리는 이 사거리가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수평면에 투영된 요 길이가 등록이 되는 거예요. 요 길이가. 이 길이가 등록이 된다 이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적도가 이렇게 있으면 도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필지들이 들어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재면 이 거리는 무슨 거리다? 수평거리가 되는 거야. 요 경사거리가 아니라
수평거리다. 그래서 이렇게 면적을 측정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여기에 면적을 측정하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면적을 측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대상에 보시면 면적 측정 대상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다음 정도 나올 텐데, 세부 측량을 실시했을 때, 세부 측량을 실시를 했을 경우에는 필지마다, 세부 측량을 실시했을 때는 필지마다 면적을 무엇하자? 면적을 측정하자 이렇게 나와요. 세부 측량. 세부 측량을 실시했을 때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는데, 우리가 참고적으로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요 지적 측량은 이제 크게 몇 가지로 보냐면 크게 두 가지로 봐요. 두 가지로 보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는 무슨 측량? 기초 측량. 기초 측량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나눠진다? 세부 측량으로 나눠져. 기초 측량하고 세부 측량으로 나눠지는데, 기초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했었죠. 기초 측량이란 뭐예요? 기초 측량이란? 기초 측량이란? 자, 여러분들 저기 뭐야, 지금 우리가 11월, 12월이잖아요. 지금은 예습할 단계가 아니에요. 어? 예습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어느 과목도 예습할 필요가 없어. 왜 예습할 필요가 없냐면, 물론 한두 번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뭐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은 예습을 해도 상관없지만,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예습의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뭐 알아야 예습을 하지. 민법책 읽어도 알아야 보지. 봐도 모르는데 읽어도 무슨 내용도 모르고, 맞죠? 그러니까 지금은 가장 핵심이 바로 복습이에요. 복습을 하는 시기야. 그러니까 오늘, 왜냐면 예습을 하면 뭐 용어 정도 한 번씩 보고 올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봐도 여러분 예습의 의미가 없어. 공인중개사는요, 예습한 사람이 합격하는 게 아니라 복습을 누가 많이 했느냐가 합격이에요. 얘는 필요 없어. 누가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공부를 했느냐, 그거에 의해서 합격이 결정이 되는 것이지, 예습 잘한다고 합격하는 사람 절대 없어요. 물론 복습하고 예습하고 차이가 있겠지만, 예습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가란 말이에요. 1주 이렇게 배우면 집에 가서 공부하고, 다음 주에는 이 정도 공부하고, 그 다음 주는 또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누적돼서 공부하시라, 이런 식으로. 그럼 끝날 때쯤이면은 얘를 한 6, 7번 보잖아. 얘 한 5번 보고, 3, 4번 보고, 이런 식으로 복습을 하면서 쫓아와야지, 내가 오늘은 이제 2장을 배우니까 내가 아침에 새로운 마음으로 2장 한번 읽어봐야지, 그 읽을 시간에 지난주에 또 용어 정리 한번 보고 오시는 게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지. 용어에서 우리가 했었잖아요. 지적 무엇이 있다? 지적 기준점이 있더라. 지적 기준점. 지적 기준점에는 뭐가 있었어요? 지적 삼각점이 있었고, 지적 삼각 보조점이 있었고, 지적 도근점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한 기준점을 정하는 게 무슨 측량? 기초 측량이에요. 이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수업 끝나고 집에 가다 보면 지적 기준점 땅에 널려 있어요. 동그란 거 이렇게 있잖아. 지적 도근점. 황동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박혀 있잖아. 동그래가지고. 그게 지적 기준점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지적 도근점이다. 이러한 기준점을 설치하는 게 무슨 측량이다? 기초 측량이고요. 이 세부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세부 측량이라고 하냐면은 경계와 좌표와 무엇을 정하는 것? 면적.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게 무슨 측량이다? 세부 측량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험에 잘 나오지 않지만, 기초 측량하고 세부 측량하고 했을 때 어느 게 더 정밀할까요? 그렇게 보이죠? 얘가 훨씬 더 정밀도가 높아요. 왜냐하면 국가 기준점이 흔들려 버리면 그것을 가지고 경계 면적 좌표를 정하는 거니까, 기준점이 흔들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기준점 발로 치면 2년에 2천만 원이에요. 그 2년에 2천만 원이라고. 어? 2년에 2천만 원이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산에 등산 가다 보면 기준점 박혀 있죠.
콘크리트 표석으로 이렇게 박혀져 있잖아. 그래서 여기 이렇게 십자선 그려져 있고 아마 수락산에 있을걸요? 수락산 정상에? 그죠? 그거 이렇게 치면 2년에 2천만 원이요. 흔들리진 않지만 콘크리트로 박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게 무슨 측량이냐면 세부 측량이에요. 세부 측량을 하게 되면 뭐를 해라? 필지마다 무엇을 측정하라?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세부 측량에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용어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어요? 경계점이라고 하는 용어 있었죠. 경계점. 응? 경계점. 경계점이란 그거죠, 그거? 그거. 경계점이란 무엇이다?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무엇이다? 굴곡점. 어? 필지를 구획하는 이 선의 굴곡점을 무엇이란다? 경계점이다. 이렇게.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경계와 경계점은 다르다 그랬잖아. 경계는 선이고 경계점은 점인 거잖아. 근데 경계의 정의가 뭐야? 경계란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해서 공부에 등록한 선이라고 그랬잖아. 기억나세요? 그러면 필지를 하나 이렇게 구해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계점이 몇 개가 필요할까요? 어? 4개? 이렇게 4개? 3개. 3개만 있으면 되잖아. 3개만. 2개 갖고는 안 돼요. 선이 돼버리니까.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네? 그러면 이 경계점을 어떻게 나타낸다 그랬어요? 경계점을 지적도라든지 어디에? 지적도라든지 임야도에서 어떠한 형태로서 이렇게 표시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떠한 형태로서 표현한다? 도해의 형태로서 이것을 나타낼 수 있고, 또 하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상에서 이렇게 x와 무엇으로? y, x와 y로, 즉 좌표의 무엇으로? 좌표의 형태로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세부 측량을 실시했을 때는 필지마다 무엇을 측정해? 면적을 측정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면적 어떻게 될까요? 요 필지의 면적은? 책 보지 마시고, 자, 필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면적 어떻게 측정할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상식선에서. 응? 삼각형으로 구분할 수 있죠. 그러면 이변의 길이 알아요? 알죠? 이변의 길이 알죠? 요거 알죠? 요걸 A라 하고 얘를 B라 하고 얘를 C라 하면 이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요 이변의 길이도 알잖아. 재면 되니까. 요 면적 어떻게 구해요? A 이꼴 그냥 들어만 보세요. S에 S-A, S-B, S-C. 여기서 S는 어떻게 구한다? 2분의 1에다가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의해서 구하는데 이걸 3변법이라고 그래. 3변법. 세 변의 길이를 알면 그 세 변의 길이를 가지고 면적을 구했다 이거야. 그러면 이것도 구할 수 있죠? 이것도 구하겠죠? 그죠? 다 더해서 그러면 전체 면적이 되잖아. 옛날에는 이렇게 됐다 이거. 옛날 50년도, 60년도, 70년도까지는. 이해가세요? 요거. 그런데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이제 구적기라는 것이 있어요. 면적을 측정하는 구적기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자동차를 사게 되면 주행거리 리셋 누르죠. 리셋 누르고 동네 한 바퀴 삥 돌면 뭐가 나와요? 주행거리가 나오잖아. 그래서 구적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요. 이렇게 라인을 따라 다시 돌아오게 되면 구적기 눈금이 움직여. 그 움직임만큼의 양을 가지고 이 필지 면적도 계산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옛날에 70년도, 80년도, 90년도 초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방식이었는데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전자화되자 디지털화되면서 그것을
디지털로 이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계도 아날로그 시계에서 디지털로 바뀌었듯이 그 면적을 측정하는 것이 옛날에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디지털 방식의 그 구적기를 가지고 이렇게 점을 찍으면 면적이 딱 나와요. 거기서 이러한 면적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은 전자면적 측정기라는 것이 있어. 전자면적 측정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구한다? 요 필지에 무엇을 구한다? 면적을 측정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요거. 그래서 면적을 재는 기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요만해 크기가 이만해 가지고요. 요렇게 돼 있어 가지고 여기 밖에 달려 있고 여기 화면 있고 그럼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오면 화면에 면적이 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한 번 재야 될까요? 두 번 재야 될까요? 한 번 재면 그 값에 대한 신뢰도를 얻을 수 없잖아. 잘못 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두 번을 재서 평균값을 쓰는 거야. 두 번을 재서. 그 다음에 얘는 뭐를 자 지난주에 이쪽이 무슨 축? X축. 제가 언제 여기가 X축, Y축이라고 X축이라고 그랬지? 이쪽이 무슨 축? Y축. 수학은 X, Y지만 측량은 여기가 X고 여기가 Y예요. 시험에 나오질 않아. 이게 X축이고 Y축의 개념은 여러분들 시험에 안 나와.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10이고요. 여기가 5면 요즘의 좌표값은 얼마예요? 10,5야. 그 여러분 생각하면 5,10이 아니라 10, X를 앞에다 쓰고 뒤에 Y를 쓰는 거잖아. 그죠? 요즘의 좌표 알고 요즘의 좌표 알면 요즘의 좌표 구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수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대충 알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좌표가 0,0이고 여기가 10,10이고 여기가 5,20이다. 그럼 여기에 뭐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계점에 대한. 이 경계점에 대한 뭐를 알고 있어요 지금? 좌표를 알고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의 면적은 어떻게 구할까요? 뭘 가지고 구할까요? 좌표를 가지고 구하겠지. 그죠? 얘는 좌표를 모르잖아. 도회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면적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측정하는 장비가 있다 이거야. 근데 얘는 경계점에 뭐를 하니까? 좌표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 좌표를 이용해서 면적을 구하지 않겠냐 이거죠. 이해 가세요? 그래서 결국은 측량 수로3이 지정하는 법률에서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은 전자면적 측정기법하고 무엇밖에 없더라? 좌표법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거 아시는 분 구하는 방법.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0,0 이거는 시험 안 나와요. 10,10 5, 얼마 5,20 다시 돌아와 0,0으로 이렇게 곱해 대각선으로 곱하면 얼마예요? 0 곱하면 얼마? 50 곱하면 얼마? 0 그럼 이거를 다 시그마하면 시그마 한다는 소리는 다 더한다는 소리야. 더하면 얼마? 50이죠? 그럼 이제 반대로 곱해. 이쪽으로 곱해요. 이쪽으로 이렇게. 여기 얼마? 0. 여기 얼마? 200. 여기 얼마? 0. 그러면 이쪽으로 곱한 것을 다 더하면 얼마? 200이죠. 요거를 빼.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150이죠. 근데 면적에는 마이너스 개념이 없어. 돼지고기가 마이너스 500g이 있어요? 없잖아. 면적에도 마이너스 개념이 없는 거. 그럼 150이죠, 요게 저 필지의 2배에 해당되는 면적이야. 나누기 얼마? 2를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온다? 75가 나오는 거야. 저 필지의 면적은 얼마다? 75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좌표를 가지고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만약에 혹시라도 계산 문제 나오면 얼마나 쉬워 써놓고 나열해놓고 대각선으로 곱해서 빼면 2배의 면적이니까 나누기 2 하면 되잖아. 오히려 이런 거 나오라고 빌면 더 낫지. 훨씬. 근데 이런 거를 되게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너무 어렵다 이거예요. 이거 모르는데 이거 알겠습니까? 루트도 잘 못 베끼는데 144 루트 씌우면 얼마예요? 12지 12. 그러면 5를 루트 씌우면 얼마예요? 이제 안 되잖아. 5 루트 씌우면 2점 얼마 나오겠지. 그죠? 계산 문제 이런 거 안 나오니까 이거는 이제 이해를 시키는 옛날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구분해서 면적을 측정을 해서 공부에 등록을 했는데 지금은 면적을 측정하는 기기가 있더라 이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이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부 측량을 실시했을 때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는데 세부 측량이라면 무엇이다?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구하는 거.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면적을 측정하려면 면적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알아야 돼요? 면적을 측정하기 위해서 먼저 뭐가 결정이 돼야 될까요? 경계 또는 좌표. 경계가 결정이 되면 면적 구할 수 있고 좌표가 결정이 되면 면적을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면적을 구하려면 경계와 좌표가 면적 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경계를 모르면 면적을 구할 수가 없어. 좌표를 모르면 면적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여러 개 썼는데 다 필요 없고 지금 힘들면은 그냥 면적을 측정하는데 이런 것도 그냥 나중에 또 나오니까 면적 측정하는데 이렇게 그림 도회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자면적계로 재면 되고 경계점이 좌표로 되어 있으면 좌표로 구하면 되는구나.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두 가지 방법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면적 측정 대상을 하다가 지금 제가 이걸 설명한 거예요. 지금 측정 방법을 설명한 거야. 맞아요? 여기서 뭐를 했다고 써있어요 지금? 세부 측량을 했다고 하잖아. 그럼 면적 측정 대상은 이 대상은 세부 측량을 실시했을 때 필지마다 뭐를 측정하자? 면적을 측정하자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면적 측정 대상이냐 아니냐는 넓게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넓게 봤을 때 세부 측량 대상이면 뭐를 측정을 하고 면적 측정을 하고 세부 측량을 하지 않으면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야. 이해가세요? 더 이제 좀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측량을 하면 뭐를 측정하고 면적을 측정하고 측량하지 않으면 면적을 재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쉬운 거부터 한번 보게 되면 토지가 이동이 되면 토지 이동이라면 뭘 토지 이동이라고 했어요? 토지의 표시사항을 새로 정하고 변경하고 말소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토지의 이동. 토지가 이동이 되면 조사 또는 무엇 해라? 조사 또는 측량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조사에 뭐가 있었어요? 조사에 그거 있었죠? 그거? 조사에는 뭐가 있었어요? 지목 변경하고 무엇? 합병이 있었다 이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지목 변경은 지목이란 토지의 용도니까 지목이 바뀐다고 해서 면적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 그죠?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필지를 몇 필지로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로 이렇게 합치는 게 합병이잖아. 얘가 만약에 면적이 10이고 얘가 면적이 20이면 얘는 면적을 측정을 할까요? 그냥 30을 할까? 30으로 하는 거야.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무엇하자? 합산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면적 측정하지 않고 이렇게 두 필지를 하나 합치는데 측량할 필요가 없잖아. 그럼 여기서 합병을 하게 되면 얘는 경계가 불필요해지는 거죠. 이렇게 말소하면 끝나는 거다 이거죠. 말소를 하게 되면. 그죠? 그러면 측량을 요하는 것은 뭐뭐 있었어요? 측량을 요하는 것은 신규 등록도 있었고 뭐 등록 전환도 있었고 등록 전환도 있었고 뭐 분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축척 변경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던 것만을 가지고도 일단 면적 측정 대상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골라낼 수 있잖아.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요거예요. 합병.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야.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닌 거. 그럼 뭘 찾으면 돼요? 합병을 찾으면 돼. 고민할 거 하나도 없잖아. 그렇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지적 공부라는 것이 있는데 지적 공부가 멸실되거나 오늘 이따 마지막 시간에 아마 할 겁니다. 멸실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다? 훼손될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만들어야죠. 그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지적 공부에 무엇이란다? 복구라고 해요. 복구. 어? 지적 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하는 것을 무엇이란다? 복구. 복구할 때는
측량을 해야 돼. 복구 측량이라는 것을 해야 돼. 복구 측량. 그 복구 측량은 기초 측량이에요, 세부 측량이야. 자, 지적 기준점에 몇 개가 있다? 3개가 있죠.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요 3개만 3개를 정하는 게 무슨 측량? 기초 측량. 그래서 기초 측량에도 3개가 있어요. 지적 삼각점 측량, 지적 삼각 보조점 측량, 지적 도근점 측량. 딱 3가지야. 그럼 다음 중 기초 측량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 시험에 못 냅니다. 못 내지 3개밖에 없으니까. 그죠? 근데 세부 측량이 아닌 것은 그럼 뭘 찾으면 돼요? 기초 측량을 찾으면 돼.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기초 측량일까 세부 측량일까요? 세부 측량이야. 신규 등록이란 무엇이다? 새로이 조성된 토지,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주공부에 등록해야죠. 등록을 하려면 뭐를 알아야 돼? 경계면적 좌표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측량을 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측량? 세부 측량. 그러니까 얘도 신규 등록 측량이에요. 뒤에다 측량자만 붙이면 돼.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등록전환. 그때 실시하는 게 무슨 측량? 등록전환 측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뒤에다 측량자만 붙이면 돼. 근데 도면이요 훼손이 되거나 훼손되거나 무엇이 될 수 있다? 마모가 될 수가 있어요. 훼손되거나 마모될 수 있는데 이때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도면의 제작성이라고 그래. 이때 하는 것을 도면의 무엇이라 한다? 제작성이라고 하는데 이 도면의 제작성은 측량 대상이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제작성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면적을 잴 필요가 있어 없어? 측량하지 않으니까 재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 경계를 정정하면 면적을 측정을 해야 되고요. 위치만을 정정할 때는 위치를 정정할 때는 무엇을 측정하지 않는다?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보세요. 경계 정정의 개념은 이렇게 경계가 딱 등록이 됐어. 근데 경계가 잘못 등록된 거야. 바로 잡아. 정정해. 그러니까 기존에 이거를 가지고 면적을 쟀겠죠. 근데 이게 이제 잘못됐으니까 경계가 움직였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면적을 측정을 해봐야지. 이렇게. 이해 가시죠? 경계를 정정할 때는 측량을 해서 정정을 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위치 정정은 뭐냐면은 도면이 이렇게 했어요. 도면이 이렇게 했는데 기존에 이제 필지들이 등록이 되어 있어 이런 식으로. 내가 바다에 매립을 했어. 매립을 해가지고 신규 등록을 딱 했어 이렇게. 신규 등록을 했는데 도면상의 위치를 잘못 등록을 한 거야. 그러니까 위치를 다시 이렇게 정정을 해요. 그러면 위치 정정은 필지의 크기는 바뀌질 않아. 위치만 바뀌는 거 도면상에서. 얘가 이렇게 지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집에 농이 있어. 위치를 큰 방에서 작은 방으로 옮기려고 그래. 농 커져 작아져요. 그대로잖아. 세탁기라고 할까요? 세탁기 움직여봐 옆에다가. 세탁기 커지거나 작아지는 거 아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치만 옮기는 것은 면적하고는 증갑이 되지 않는다 이거야. 근데 이제 큰 농이 하나 있는데 작은 방으로 옮기려고 그래.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농 어떻게 해야 돼? 잘라야죠. 자르면 뭐가 바뀌어? 경계가 바뀌자. 농의 경계가. 그럼 농이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면적을 또 틀려진단 말이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 이거 외에도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경계복원 측량, 경계복원 측량이라든지 지적 현황 측량. 경계를 무엇하는 거? 복원하는 거. 경계, 복원, 측량하고 그 다음에 지적 현황. 지적 현황 측량은 별도의 무엇을 측정하지 않는다?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얘는 측량 대상, 측량을 하는 거죠. 그러나 면적을 재지 않는 게 경계 어디에 등록되어 있어요? 도면에 등록되어 있죠. 도면에 등록되어 있잖아. 근데 도면에 등록되어 있는데 지상이 어딘지 알아 몰라? 모르죠.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을 지상에다가 말뚝을 딱 박아주는 거야. 면적을 잴 필요가 없지. 이미 등록이 돼서 면적 다 등록되어 있는데 도면상의 경계가 궁금한 거지. 지표상이 어디 있는지. 그거를 이제 확인만 시켜주는 측량이더라. 이거.
면적 재지 않아요. 지금 30분 수업을 했는데 2개 한 거야. 대상이냐 아니냐. 이렇게 대상이 선정이 되면 이 방법이냐 이 방법이냐. 자, 얘는 좌표를 모르죠. 좌표법으로 잴 수가 없어. 얘는 전자면적계로 재면 안 돼. 얘는 좌표로 재는 거야. 아시겠죠? 이거? 그럼 이제 이러한 면적 측정 대상에 어떻게 이 방법이든 면적을 어떻게 했다? 측정을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 공부에 등록을 하자. 어디에? 장에게. 장. 면적은 어디에만? 장. 지목은? 목도장. 도면하고 장자 들어가는 거. 소재지번? 모든. 전부 다 들어간다 했죠. 소재지번이 누락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 자, 면적을 이제 등록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가장 어려워요. 여기 이 부분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면적은 어디에만? 장에만 등록이 되는데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단수 처리를 해야 된다. 단수 처리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요걸 한번 보자고요. 교재에 있는 걸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 오늘 3주차잖아요. 어느 과목이 가장 어려워요? 민법개론이 가장 어렵지. 에? 뭘 또 공시가 가장 어려워. 이제 두 번 하는데 지금. 에? 공시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기 공부 많이 안 하신 거라니까. 지적법은요, 공부한 만큼 점수 나옵니다. 공부한 만큼.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던데요. 자기 아들이 대학교 시험 보는데 뭐 사회를 못 봤다나? 에? 사회를 못 보면은 그만큼 공부를 안 한 거야. 수학을 못 보면 이해가 가. 맞죠? 근데 사회 이런 거를 못 보면은요, 그만큼 그 학생이 물론 사회에 약할 수도 있지만 제대로 공부를 제대로 못 한 거지. 암기를 제대로 못 했다든지 등한시 했다라든지. 미술을 못 봤다. 그럼 심각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미술이 뭐 어려워. 뭐 객관식 문제는 다 뻔한 거지. 그렇잖아요. 수학보다는. 아닌가?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자, 지적도에는 축척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축척이 뭔지 아세요? 축척이란 그거죠. 그거 축척. 알잖아. 그 축척. 정확하게 축척은 뭐냐면 실제 거리하고 도상 거리와의 관계를 축척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100분의 1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축척이 100분의 1이라고 하는 개념이 실제 거리 100m가는 도상에서 1m로 표현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100분의 1은 실제 거리 100cm가 도상에서 1cm로. 위아래 분자 분모의 단위만 통일시키면 돼. 그럼 100분의 1은 실제 거리 100km가 도상에서 몇 km? 1km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지적도에는 축척이 몇 종류가 있냐면은 축척이 7종의 축척이 존재해. 7종.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7종을 5, 6 얼마? 5 곱하기 6 하면 얼마예요? 5 곱하기 6을 하면 30이잖아. 5 곱하기 6을 하면 30이더라. 이렇게 알고 있으면 지적도의 축척 7종류가 저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500분의 1이 있어. 그 다음에 얼마가 있고 600분의 1이 있고 3000분의 1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일단 몇 개가 만들어졌어? 7개 중에 3개가 만들어졌죠? 이해 가시죠? 여기서 이제 몇 개만 4개만 더 만들면 되죠? 500의 더블 1000 끊어져. 600의 더블 1200 1200의 더블 2400 3000의 더블 그렇지. 이렇게 7종이 딱 나오는 거예요. 1년을 공부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거 못 외우겠어요? 5, 6, 30 해가지고 7개?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 중에 가장 정확한 게 몇 분의 1일까요? 얘야. 500m가 1m다 이거야. 얘는 1000m가 1m고. 그죠? 그러면 600하고 1200하고 2400 있으면 이리 갈수록 정밀한 거거든. 이해 가시겠죠? 그리고 경계점을 무엇으로 등록한다?
좌표로 등록하는 것은 아직까지 지적에서 가장 정밀도 높은 측량 방법이야. 아직까지는. 그러면 600분의 1하고 경계차 좌표 등록부는 어떠한 경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밀도가 높죠. 그러니까 면적을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거지. 그죠? 그래서 얘는 등록 자릿수가 제곱미터 이하 몇 자리로 한다?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로 등록을 해요. 그러니까 제곱미터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뭐예요? 면적의 등록 단위죠, 단위. 센티미터 제곱도 면적이잖아. 제곱미터도 면적이고 킬로미터 제곱도 면적이고 헥타르도 면적의 개념이지만 지적에서 사용되는 면적의 단위는 무엇이다? 제곱미터다. 이거 제곱미터. 여기까지 가시죠. 자, 그럼 제곱미터 이하 몇 자리로? 한 자리로. 그럼 이렇게 등록을 하겠다. 이거 0.1, 0.2, 0.3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겠다. 이거. 그러면 이쪽에 있는 거 여기다 제가 아무것도 안 썼죠. 안 썼다는 소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은 이쪽으로 간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대부분 1200, 2400, 3000, 6000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이해 가시죠? 얘가 정밀도가 이렇게 높겠죠? 얘는 결과적으로 그냥 제곱미터 단위로 등록을 하는데 이렇게 등록이 되는 거야. 1, 2, 3 이렇게 면적을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 가시죠? 그랬을 때 여기서 0.1을 쳐다보고 여기서 얼마를 쳐다본다? 1을 쳐다보는. 이게 바로 최소 등록 면적이에요. 최소 등록 면적이더라. 그러니까 어떤 필지를 쟀더니 면적이 600분의 1일 때 면적이 0.1 미만일 때는 얼마로? 0.1로. 1 미만일 때는. 그러니까 1200분의 1인데 1 미만일 때는 얼마로 등록하자? 1로 등록하자 이거예요. 이해 가시죠? 요거. 그럼 이제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을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등록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근데 다음 수를 쳐다보는 거야. 다음 수. 단수 처리한다면 끝수 처리하는데 다음 수가 0.05 제곱미터를 무엇하면 초과하면 어떻게 하겠다? 올리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가 6이거나 7이거나 8이거나 9일 때는 요 자리를 하나 더 올려주는 거야. 0.05 제곱미터 무엇일 때는 미만일 때는 어떻게 한다? 버리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해버리는 거야. 여기 미만이라는 요게 얼마? 4, 3, 2, 1 그걸 걔를 버리는 거야. 버리면 얘가 그냥 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초과도 미만도 아닌 것은 얼마? 0. 얼마? 0.05잖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야?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 여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0.05일 때는. 이때 요 값을 우리가 이 값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 값을 구하고자 하는 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하고자 하는 수. 이 값을 무엇이란다? 구하고자 하는 수. 이 구하고자 하는 수가 0이 될 수도 있고 짝수일 수도 있죠. 그죠? 아니면 또 뭐가 될 수도 있어요. 홀수일 수도 있잖아. 이해 가세요? 0자수일 때는 그냥 버린다. 홀수일 때는 어떻게 된다? 올린다. 그럼 보세요. 얘가 1이잖아. 5에 걸쳤죠. 무조건 걸치면 결정은 짝수가 답이야. 왜?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하나를 올리는 거니까. 이해 가세요? 대충 이해 가시죠? 무조건 D가 오면 답은 뭐다? 짝수가 답이다. 이거 짝수 값이. 1이면 얼마? 2. 2면 2인데 어떻게 4로 가요? 2면 얼마? 3조 안에 2지 2. 걸치면 짝수가 답이라니까 자꾸만 홀짝 구별보다 홀짝 3이면 4 올린다니까 하나를. 다시 이제 그럼 이제 예를 한번 예를 들어 보시면 14.17이야. 측정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까지 등록을 해야 되잖아. 5를 초과했죠? 얼마로 결정하면 돼? 14.2로 결정을 하자 해서 공부에 등록하는 거야. 14.24면 그냥 5 미만이죠? 그러면 이제 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13.35면 걸쳤죠? 짝수가 답이 된다고. 그럼 얼마? 13.4. 이해 가세요?
12.55야. 12.45야. 걸쳤죠? 짝수지? 그냥 버리란 말이야, 그냥. 이렇게 단수 처리를 해가지고 등록을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얘가 정확해, 이쪽 정확해, 이쪽 정확하죠? 얘는 1, 2, 3, 4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0.5 제곱미터를 무엇하면 초과, 여기까지 등록하는 거잖아. 다음 수가 5를 초과하면 어떻게 하고? 올리고. 0.5 미만일 때는 어떻게 하고? 버리고. 정확히 0.5일 때는 구하고자 하는 수가 0 또는 짝수일 때는 버리고 홀수일 때는 올리자 이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예를 들어보면 14.6이면 15, 14.4면 14, 13.5면 걸쳤잖아. 걸쳤으니까 홀수면 올리라니까. 12.5면 그렇지. 유일한 계산 문제입니다. 지적법에서. 이게 뭐 어렵냐고 이게. 어려워요? 시험 보기 일주일 전인데 제가 한 10년 전에 인천에 인천의 도서관에서 제가 나름 공부할 게 공부하고 있는데 이맘때가 아니라 10월 달이면 이제 도서관에 가면 이제 절반은 학생이고 절반은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이야. 맞죠? 아이 그래요. 10월 달 되면 도서관 가면 절반은 학생이고 절반은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커피를 마시려고 쭉 내려오는데 소근소근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야 0.05에 걸쳤는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되느냐 막 싸우고 있는 거야, 막 사람들끼리. 뭐 올려야 된다, 뭐 버려야 된다, 뭐 내려야 된다. 시험 보기 일주일 전인데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계산 방법 이게. 근데 어렵지 않잖아요, 사실적으로. 공인중개사 계산 문제가 어려우면 여러분 돈 잘 쓰시죠, 돈. 이율 같은 거 잘 계산하잖아요. 똑같지 뭐. 계산하는 게 뭐 어려워. 곱하거나 나누거나. 이거는 계산이라고 할 수도 없지. 면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단수 처리하는 거하고 대상이냐 아니냐 결정해 주는 거예요. 결정해 주는 거. 지적도의 축척은 몇 종이다? 7종. 어떻게 외운다? 5, 6, 30. 그럼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겠죠? 3번만 써보면 돼, 집에 가서. 그러면 저절로 만들어져. 저절로. 이거를 굳이 막, 그러니까 수업만 들어서 이런 거 외울 수 있잖아. 근데 이런 것들은 수업만 들어서 헷갈리니까 집에 가서 한 번씩 다시 나름대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라는 거야. 저 홀수를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이게 뭐야? 화공이면 이거 홀수니까 이거 어디고 영하고 짝수는 버린다 생각하면 무조건 걸치면 짝수가 답이야. 그러니까 짝수니까는 버리고 홀수면 하나 올리는 거야. 오케이. 대부분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럼 이제 그럼 이제 한번 보자고요. 자, 이거 남학생 14.145면 14.251이면 얼마로 결정할까요? 일단 문제에 오류가 있어. 요즘에 얼마 전에 수능 봤죠? 문제 오류 있죠? 이거 문제 오류 있다 이거. 어디에 오류가 있을까요? 1이 있으니까 아니야. 어디에 오류가 있을까요? 저 문제. 자, 14.251일 때 얼마로 결정할 것이냐? 오류가 분명히 있어. 조건이 하나 빠졌어요. 조건이. 어떤 조건이 빠졌냐면 얘가 이쪽에 해당되는지 이쪽에 해당되는지 조건이 지금 누락되어 있어. 그러니까 못 구하는 거야. 그러면 600이더라. 그러면 이제 어딘 줄 알겠죠? 1200이더라. 어딘지 알겠어요? 600이면 얼마로 결정할까요? 응? 통일될 때까지 한번 우리 한번 가. 통일될 때까지 14점. 자, 2 거수, 3 거수, 3 정답. 원래 이게 아까 제가 설명 안 해드렸지만 우리 법상으로는 1000분의 1 제곱미터까지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럼 보세요.
0.05예요? 0.051이야? 자, 0.05에 걸쳤어요? 초과했어? 0.05를 이만큼 초과했잖아. 그러니까는 여기까지 결정하면 올려야지. 그러니까 얼마? 이렇게 가는 거지. 1200분의 1이면. (1200분의 1이면) 얼마로 해야 돼요? 왜? 0.5 미만이니까 버려야 된다 이거야. 이런 거 하는데도 이게 헷갈리지 또. 그러니까 일단은 뭐냐면 먼저 측정 면적이 주어져요. 측정 면적이 주어진다고. 그러면 측정 면적이 주어지면 단수 처리하기 전에 얘가 이쪽이냐 이쪽이냐를 먼저 선정을 하는 거야. 그 정도 선정할 수 있으면 이쪽에 해당되는지 이쪽에 해당되는 건지를 알 수 있을 정도면 단수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것조차도 구별 못하면 결국은 얘도 안 된다, 뒤에가 안 된다라는 거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마 쉬는 시간에 야, 왜 이게 14.3이야? 이게 왜 14고? 분명히 또 아마 또 모여가지고 또 대부분 다 그래요. 일단은 어려우신 분들은 한 번씩 그냥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법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지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경계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법에 그런 것들을 다 명시해놨단 말이에요. 분쟁이 없어지죠. 그 분쟁 때문에. 지적도의 축척은 몇 종이다? 7종. 임야도는 몇 종인지 아세요? 임야도는 2종이야. 3천하고 6천. 3천하고 6천. 지적도는 7종, 임야도는 2종. 2종.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단수 처리를 해가지고 면적을 등록을 하는데 어디에 등록을 했다? 장에다가. 오늘까지 수업 들은 거를 가지고요. 지난번 시험에 공중에서 시험에 나왔잖아. 한번 풀어봐. 몇 개 맞추는지. 몇 개 맞추는지 한번 풀어보세요. 정말. 면적도 하나 나왔어. 이런 게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답은 이거야. 면적은 토지대장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다. 다른 지문 2, 3, 4, 5는 여기 이런 거 설명해 놓고. 근데 1번에 답이 딱 보여버리잖아. 1번.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기타로 가는 거지. 기타.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기타로 가는데 요 기타 부분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 계산 문제니까. 계산 문제니까. 축척은 어떻게 표시하? n분의 1. 저 도면의 축척이 얼마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1대 100이야. 그런 사람들 있죠. 틀린 거 아니야. 1대 100은 몇 분의 1짜리라는 소리야? 100분의 1의 축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대 1000이면 그리고 축척은 이렇게도 표시하고도요. 이렇게도 표시도 해요. 100분의 1 이렇게. 이걸 서술식이라 그래. 서술식 표현이라 하고 얘를 분수식 표현이라 그래요. 이해하시겠죠? 축척 n분의 1은 실제 거리분의 무슨 거리다? 실제 거리분의 무슨 거리? 도상거리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실제 거리를 알고 도상거리를 알면 뭐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축척을 알 수 있다 이거야. 그럼 여기서 도상의 도상거리는 n분의 실제 거리다. 공식 맞아요? 맞아요. 실제 거리는 도상거리에다가 곱하기 축척이다. 이거를 아는데 이런 거를 왜 외우냐고. 공식을. 맞아요? 아니 이 식을 아는데 이걸 왜 외우냐고. 여기가 이 식이나 똑같은 식인데. 근데 이제 오랫동안 이제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이거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곱하면 큰일 나.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 자, 실제 거리가 100m다. 도상거리가 0.1m다. 0.1cm다. 몇 분의 1이에요? 축척이 얼마야?
실제 거리가 100m인데 도상에서는 0.1cm예요. 10만 분의 0.1cm는 0.001m야. 맞아요? 반드시 두 개의 단위를 어떻게 해야 돼? 통일시켜야 돼. 그 얘는 하면 10만 분의 1 이렇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여기 하면 0.1m면 1000분의 1이 되겠지. 항상 단위는 통일을 시켜줘야 돼. 위아래를. 위아래의 단위를 어떻게 된다? 통일시켜야 된다. 얼마 전에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얘가 0이고 얘가 1이라고 1. 여기가 3cm래요. 축척은 1200분의 1이고. 지난주에 지목을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안 했지만 여기서 이게 필제 0이라고 써있지 0원이야. 얘는 1은 유원지고 차장천원. 01으로부터 U1지까지 도상거리가 3cm라는 소리예요. 그 실제거리 몇 m일까요? 36m가 되는 거예요. 축척 1200분의 1 이꼴 실제거리 모르고 도상거리는 3cm니까 0.03m죠? 그러면 36m 나오잖아. 3을 넣어도 돼. 그럼 3600 나오잖아. 3600cm니까 몇 m다? 36m. 이게 계산 문제예요. 지적법의 유일한 이런 문제들이. 이해 가시죠? 요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모르면 어떻게 하면 돼? 곱해. 그럼 답이야. 근데 그래도 없어. 나누란 말이에요. 얘 두 개 가지고 있는데 축척을 구하고 나왔어. 근데 곱하니까 답이 없어. 나눠. 그럼 나누면 답이야. 뭐 어려운 게 별로 없지. 그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요식이 하나 있어요. 이번에는 면적. 면적은 거리에다 뭐를 곱해요? 면적은 거리에다가 또 거리를 곱하니까 축척이 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축척 n분의 1의 무엇? 제곱 이꼴 실제 무엇분의 면적분의 도상의 무엇이다? 면적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면적을 알고 도상 면적을 알면 뭐를 구할 수 있다? 축척을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이제 한번 보자고요. 시험에 나왔던 걸 예를 들어보면 필제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2cm예요. 그 2cm는 실제 거리일까요? 도상 거리일까요? 실제 거리가 아니라 도상 거리겠죠? 얘는 몇 cm? 3cm. 이때 축척은 얼마였다? 500분의 1이었다. 여기에 무엇을 구하시오? 실제 면적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기출문제예요. 아까 그 3cm도 기출문제예요. 자, 공식에다 넣으면 돼, 안 돼? 바로. 되지. 공식 넣어볼까요? 축척 얼마? 축척 얼마? 500분의 얼마? 1에. 이 값이 얼마? 제곱. 이꼴 실제 면적. 모르죠? 모르잖아, 실제 면적. 도상 면적 얼마? 2, 3은 6. 2, 3은 6. 6cm 제곱. 근데 실제 우리가 공부상에 등록되는 단위는 뭐예요? 제곱미터죠? 얘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500분의 1을 제곱하면 얼마예요? 500분의 1을 제곱하면 25만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계산기는 500분의 1을 제곱이 안 돼. 그러니까 500을 두 번 곱하면 돼. 25만 나와. 맞아요? 시험 볼 때 계산기 가지고 오셔야 돼. 네? 계산기 안 가지고 가시면 계산 문제 포기하는 거지 뭐. 그죠? 계산기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쓰면 20 얼마? 5만 분의 얼마? 1 이꼴 x분의 얼마? 6이죠? x 얼마 나와요? 1500? 150만 나오죠? 센티미터 제곱. 그렇잖아. 근데 등록은 뭐로 해야 돼? 제곱미터로 해야죠? 공 몇 개 지워야 돼? 그치, 4개를 지우는 거야. 답은 얼마다? 150 제곱미터가 정답. 이렇게 되는 거야. 난리가 났어. 이 문제 나왔을 때요. 이렇게 어려운 거 냈다고.
곱해서 답이 없으면 나눠. 그래도 안 되면 축척을 제곱을 해. 그리고 곱해. 그럼 답 나옵니다. 지적법의 대답 문제는 이 정도예요. 자, 그러면 축척이 지금 얼마로 줄었어요? 500분의 1이죠. 도산거리 몇 cm? 2cm죠. 실제거리 모르죠. 10m 아니야? 10m야 10m. 3cm 15m예요. 150제곱미터. 편한 방법으로 푸시면 됩니다. 편한 방법. 이게 맞고 저게 틀리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는 뭐야? 이 밑에 처음 이거는 도상 면적을 축척을 이용해서 실제 면적으로 바꾼 거고, 두 번째 풀이법은 도상 거리를 뭐로 바꾼 다음에 실제 거리로 바꾼 다음에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서 실제 면적을 구한 거야. 그러니까 편한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방법을 했을 때는 단위가 헷갈리진 않은데, 이렇게 했을 때는 단위가 헷갈릴 수 있지. 계산기로 이렇게 나왔는데 보기를 보니까 1번 15, 2번 150, 3번 1500, 4번 15,000. 그러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공 하나 잘못 지으면 틀리는 거잖아.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렇게 나왔어요. 뭐 공 뭘 지워? 그냥 이렇게 나오면 비슷한 거 답 쓰면 되는 거지. 그런데도 틀린다고. 그런데도.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을 해보면 정말 계산 문제만 나오면 아주 미쳐버리는 거야. 아주 그냥.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곱하거나 나누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 실화예요. 이거 수업이 끝났어. 오전 수업 이렇게 해가지고. 면적이. 난리가 났어. 계산 문제 이해 못하겠다고. 실화예요. 근데 그날 오후 2시부터 학개론 계산 문제 특강이 있었어. 저 야간 수업도 해야 되잖아요. 기다리고 있었지. 6시에 끝났어. 나오더니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 계산 문제 정말 쉽다고. 아니 이거를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학개론 계산 문제가 쉽다고 막 박수를 치고 막 나와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 이 계산법도 어려워가지고 이해 못해서 난리인데 학개론 막 이렇게 나오고 막 퍼센트 나오고 하는 거 막 쉽다고 막 박수치고 나오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도대체 학개론 교수님은 얼마나 강의를 잘하시길래 그 어려운 계산 문제 다들 막 박수치고 막 저것도 이해 못해가지고 지금 막 하는데 그 어려운 계산 문제 막 몇십 문제를 다 풀고 나왔으니 저거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학개론 세법 계산 문제 못 풀어요. 결국은. 어차피 다 곱하고 나누는 거잖아. 다 내용 자체가. 그래서 지금 이제 계산기 없으신 분들은 계산기 하나 좋은 거 필요 없고 이렇게 학개론 계산 문제 나올 게 두들겨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수학 교수님이 하나 수학 선생님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이 수학 선생님은 특징이 뭘까요? 학개론 계산 문제는 그냥 다 맞고 가는 거야. 수 개념이 일단 수에 어떤 뛰어난 감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8개에서 10개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떨어질 수가 없어. 근데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40개 중에 10개가 계산 문제인데 얘를 버리고 간다고 치면 30개에서 24개 불가능해. 여러분들한테 불가능한 거야. 왜? 우리가 합격을 해도 60에서 70점 사이로 합격을 하죠. 대부분. 80, 90 이상 맞는 사람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대부분 여기서 왔다 갔다 해서 합격을 한단 말이야. 이거를 버리면은 못 맞지. 이렇게 점수를. 모자른단 말이에요. 2-3개씩 모자른단 말이에요. 항상. 어렵진 않은데 몇 번 연습하시면 돼요. 요게. 지금 이제 한가할 때 한 번씩 쭉 보라는 거죠. 이런 것들. 면적에서 거의 제가 지금 설명 90% 해드린 거예요. 한두 개 빼고 다 설명한 거예요. 우리 교재에 지금 그 내용이 없는데 지금 뭐 기본 과정이니까 그 설명 안 해드렸는데 다 이제 어느 정도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하나 더 보시면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도 아직도 우리가 아파트 할 때 몇 평이야 몇 평이냐 하잖아. 우리가 옛날에는 면적을 평 단위로 등록을 했어요. 1950년도에서부터 75년도까지는 평 단위로 등록을 했다고. 그러다가 이것을 이제 뭐로 바꾸자? 평방미터로. 평방미터로 75년도에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걸 평방미터를 제곱미터로 명칭을 바꿔. 84년도에. 그러면 평을 제곱미터로 어떻게 해야 돼? 환산해 줘야죠. 곱하기 얼마? 121분의 400. 이렇게. 자, 내가 지금 현재 평을 아는데 평을 뭐로 바꿀 수 있다?
제곱미터로 곱하기 얼마? 121분의 얼마? 400을 하면 돼요. 요게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3.3058이야. 그럼 한 평은 얼마라는 소리예요? 3.3058 제곱미터다 이거예요. 정사각형으로 따지면 몇 메다 몇 메다인 줄 아세요? 한 평이? 정사각형으로 따졌을 때 한 평이 180, 1.818을 1.818이에요. 1.818, 그러니까 요 길이가 1.818m고 이 길이가 1.818m가 한 평이에요. 곱하면 3.3058이 나와요. 요걸 우리가 육척이라고 육척. 요 유척이 1척이 0.3030m거든. 옛날 척 단위가. 그러면 곱하면 1818이잖아. 이렇게 된다. 그냥 넘어가고요. 그러면 거꾸로 가면은 이거 어떻게 이거 위아래로 바뀌면 되잖아. 거꾸로 가면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평을 제곱미터로 이렇게 하는 것은 면적을 측정하는 거예요? 환산하는 걸까요? 환산하는 거지. 이미 평 단위로 면적을 측정을 해서 등록을 했는데 이것을 뭐로 바꾸는 것이다? 제곱미터로 무엇하는 것이다? 환산하는 것이다. 이거 환산. 이 환산을 누가 하는 거냐면은 환산은 지적 소관청이 한다 이거예요. 소관청이. 환산을 잘못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등록에. 환산을 잘못했으면 등록사항에 무엇이 발생하는 것이다?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면 정정해야죠. 누가 잘못했어요? 소관청이 잘못했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렇게 됩니다. 면적 환산을 잘못하면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가 면적이다. 면적. 잠깐 쉬었다가 제5절 경계를 봅니다. 좀 쉬었다 하면.